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앞으로 10년, 부의 거대 물결이 온다. 새로운 부와 기회를 창출할 7가지 딥테크 비즈니스. 에릭 레드먼드 지음, 정성재 옮김, 윤호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한국어판 서문. 오늘의 기회와 내일의 변화 사이에서 나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2018년 초, 나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를 작성했다. 2017년 말부터 일어난 비트코인 폭락의 끝 무렵이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불과 몇 주 만에 이전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러나 이 서문을 쓴 2021년 9월의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고점의 3배 정도가 됐다. 암호화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기술, 즉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의류 브랜드의 신기술 혁신팀 리더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도 내 몫이었다. 모두가 내게 블록체인에 대해 물어보는 것만 같았다. 그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는 게 진저리가 나서 블록체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짧은 입문서를 작성했다. 이 입문서는 금세 사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이해하고 싶어 했으며 이 기술의 이점뿐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과 결점까지도 궁금해했다. 나는 첫 글의 인기에 힘입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다른 신기술을 주제로도 글을 쓸 수 있었다. 이 무렵 MIT 딥테크 부트캠프의 설립자인 조슈아 시게를 만났다. 그는 딥테크란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조금이나마 실현이 가능한 기술, 그리고 미래에는 너무나 널리 퍼지고 영향력이 커져 존재하기 전의 삶을 떠올리기조차 힘든 기술이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와의 만남에서 영감을 받아 그동안 쓴 글을 보완하여 2019년 말에 가장 주목받고 있던 딥테크 후보 몇 가지를 책으로 묶어 소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10년 동안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할 3D 프린팅과 양자 컴퓨팅 기술을 설명하는 챕터까지 추가했다. 그러나 이 책은 기술 그 자체에 관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서로 다른 딥테크가 창조적인 방식으로 서로 융합될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관한 책이다. 내가 좋아하는 말을 빌리자면 조합적 창의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강현실은 그 자체로도 강력하지만 여기에 블록체인과 대체 불가능 토큰이 더해진다 생각해보자. 순식간에 디지털 재산 시장이 형성되어 누구나 가상세계에서 가상의 스웨터를 입어보거나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인터넷 혁명을 이끌고 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블록체인, 웨어러블 기기와 사물 인터넷 등의 등장으로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우리는 이 혁명을 메타버스라고 부른다. 이 책을 읽으면 새로운 혁명이 어떻게 현실화됐는지, 그리고 이 혁명을 왜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 깨달을 수 있다. 이 책은 기술 전문가를 위해 쓴 책이 아니다. 책에 소개된 기술들은 2020년대를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시기로 만들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내 목표는 이 기술들을 궁금해하는 비즈니스 리더, 기업가, 그리고 평범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다. 미래를 선도하고 싶다면 다가올 10년을 지배할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한국의 독자 여러분도 이 책을 즐겁게 읽고 영감을 받아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들어가며 2030년 딥테크 세계에서 당신에게 보내주는 신호. 오늘이 2030년 12월 31일이라고 상상해보자. 잠에서 깰 때 당신은
10년 전보다는 더 늙었고 몸도 구석구석 쑤시긴 하지만 기분은 제법 상쾌하다. 침실 조명이 자연 채광을 모사하여 서서히 밝아졌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서라운드 사운드로 들려온다. 오늘은 화요일이다. 침대를 벗어나기 전에 먼저 증강현실 애플 스마트 글래스를 찾는다. 스마트 글래스를 쓰자마자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건 2.5m 정도의 거리에서 맴도는 오늘의 일정표다. 그 뒤 조금 익살맞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메시지가 틱톡으로 전송되어 뜨더니 가상의 컴패티가 여기저기 흩날린다. 당신은 두 곳의 새해 전야 파티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나는 회사 모임, 다른 하나는 가상 AI 비서인 에이미가 제안한 사교 모임이다. 당신은 잠시 고민하고 나서 에이미에게 사교 모임에 가겠다고 말한다. 에이미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 당신을 대신하여 초대를 수락한다. 침대에서 나오면 스마트 글래스 화면에 표시된 수면 통계를 확인한다. 스마트 링이 당신의 수면 상태를 추적한 결과다. 스마트 링은 수면 통계를 당신의 개인 의료 블록체인에 전송하여 담당 헬스케어 프로바이더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별다른 수면 장애를 겪은 건 아니지만 스마트 링을 끼기만 해도 의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에 관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은근히 재미있기도 하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체중계에도 올라선다. 체중계는 당신의 몸무게가 어제보다 약간 늘었다는 걸 확인하고는 오늘의 목표 칼로리를 알아서 조정해준다. 그러자 스마트 글래스도 반응하여 맞춤형 아침 식사로 유전자 표지자에 따른 오트밀을 추천한다. 오트밀은 당신이 이전에 맛있게 먹은 음식이기도 하다. 공중에서 김을 내뿜는 가상 그릇 위로 OK 버튼이 나타나면 당신은 버튼을 클릭한다. 주방에 들어서면 음식용 3D 프린터가 오트밀에 필요한 재료를 출력하여 흑설탕이 담긴 그릇에 담는다. 지금도 제법 훌륭하지만 당신은 좀 더 맛을 돋구기 위해 바나나를 썰어서 넣는다. 그럼 스마트 글래스가 이를 기록한 뒤 일일 칼로리 할당량을 다시 조정한다.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AI와 웨어러블 기기의 조합으로 식사를 추천받은 덕에 아주 좋은 건강 상태와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정크푸드 광고 차단기를 설치한 것도 효과적이었다. 아침을 먹은 뒤 당신은 업무를 본다. 가끔 증강현실 글래스를 쓴 채로 일할 때도 있지만 가상현실의 몰입감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큘러스 워크 고글을 착용한다. 그 즉시 당신은 가상의 스키 별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가상 스크린이 눈앞에 펼쳐진다. 당신은 이메일을 확인한 뒤 앓는 소리를 내며 에이미에게 답장 몇 통을 대신 써달라고 부탁한다. 핵심 내용을 전달하면 에이미가 나머지를 채우고 문법을 교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맞게 메시지를 번역하기도 한다. 당신은 스키 별장을 배회하는 동료들과 함께 가상현실 미팅도 몇 건 참여한다. 저녁이 다가오자 점점 파티 생각에 마음이 뜬다. 오늘 출근해서 보낸 하루가 좋아서 아무래도 사교 모임보다 회사 모임에 참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음이 바뀌었다고 에이미에게 이야기하자 공식 석상에 적절한 옷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게다가 당일 세탁 픽업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도 한다. 당신은 결국 새 옷을 사기로 한다. 에이미는 당신이 마음에 들어할 만한 복장을 보여준다. 당신의 신체 사이즈는 물론이고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 수령할 수 있는지도 고려한 제안이다. 당신은 에이미의 제안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한 뒤 가상현실 헤드셋을 벗는다. 스마트 미러 앞에 서면 선택한 옷이 하나하나 거울에 투사되어 실제로 옷을 입은 듯한 효과를 낸다. 옷 몇 벌을 테스트해 보니 파란색 옷이 가장 마음에 든다. 그럼 노드스트롬 애플리케이션이 옷에 어울리는 벨트와 신발을 추천해준다.
당신이 추천을 받아들이자 주문이 들어간다. 주문한 의류 중 몇몇은 드론 배송이 가능한 거리의 창고에 있고 나머지는 옆 동네 맞춤 의류 매장에서 제작될 것이다. 주문한 모든 옷은 드론과 자율주행 물류를 통해 노드스트롬 미니노드에서 투합되어 하나의 패키지로 당신의 집에 배송된다. 그동안 당신은 샤워를 마친다. 스마트 미러가 머리 손질을 비롯하여 그루밍 팁을 몇 가지 알려준다. 2020년 발생한 팬데믹 이후로는 일상화된 광경이다. 가운 차림으로 쉬는 중에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현관문 앞에는 주문한 옷이 조그맣고 깔끔하게 포장되어 놓여 있다. 당신은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애플 글래스를 손에 쥐고 집을 나선다. 에이미가 미리 준비해둔 자율주행차가 당신을 파티장으로 데려다 줄 예정이다. 당신이 집에서 나오면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현관문이 잠긴다. 파티는 굉장히 대규모다. 보통은 바텐더 로봇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오랜만에 진짜 인간 바텐더들이 칵테일을 만들고 있다. 파티룸 가운데로 반짝이는 공이 떨어질 때 당신은 과거를 떠올린다.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가. 당신은 기회의 신호를 재빨리 알아채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을 여전히 후회한다. 돌이켜보면 기회는 너무나 명백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막연한 변화에 용감하게 뛰어드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부터 확장현실과 자율주행, 심지어 3D 프린팅 음식까지 이 모든 것이 기회였음을 도대체 누가 알았겠는가? 앞으로 10년, 기회와 불을 손에 넣는 법. 지금까지 소개한 SF 시나리오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하지만 2030년에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야기에 나온 각종 기기나 변화가 우리 삶에 완전히 스며들기까지는 아직도 10년 정도가 남았다. 하지만 혁신은 이미 시작됐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에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양자 컴퓨터를 비롯한 수많은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술들은 다음 10년 동안 인간의 역할을 크게 바꿀 것이다. 제조업, 농업, 물류업, 금융업, 의료업,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 전부 변할 것이다. 이 책은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융합되는 세상에서 창출될 부와 기회를 안내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왜 특정 기업가들에게만 행운이 따르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누굴 뜻하는지 아마 떠오를 테다. 이들은 언제나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장소에서 등장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며 혁신과 문제 해결을 창조적으로 거듭해 세상을 바꿔나간다. 물론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보면 이 모든 게 그저 행운이 따른 결과는 아님을 금세 알 수 있다. 이들은 다가올 미래가 어떨지 잘 파악해서 그에 맞게 대처한다. 대부분 사람이 다음 해, 다음 분기 또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에만 신경 쓰는 반면 이들은 정보를 계속 흡수하고 수년에 걸쳐 형성된 트렌드를 포착한다. 이들처럼 하고 싶다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무엇이 가능할지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런 통찰력은 쉽게 얻을 수 없으며 지름길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날 잠에서 깨자마자 다짜고짜 경쟁에 뛰어들 수는 없다. 현존하는 기술을 공부하여 핵심 원리를 파악해야 한다. 정말로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히 알아서 그 기술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나를 믿어보라. 내가 하는 일은 딥테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혹시 인공지능, 기계학습, 신경망 사이의 주요 차이점을 알고 있는가? 확장현실, 예를 들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각각의 이용 사례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차이가 크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가? 만약
비트코인이 지휘하는 암호화폐 시대가 끝났다고 판단한다면 사람들이 여전히 블록체인을 유망하게 보는 이유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 시티와 애플워치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같은 어가 다른 벤처 캐피털리스트와 다른 관점에서 주목하는 자율주행차의 장점은 무엇인가? 3D 프린팅은 단순히 마니아들의 취미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5년 뒤에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인공장기를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을까? 양자 컴퓨터도 고려해보자. D-Wave 시스템즈나 사이퀀텀에 투자해야 할까? 혹시 공급망 최적화나 암호 해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딥테크는 특정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끊임없이 융합되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일 테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대개 포기하고 만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포기란 곧 외주를 뜻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다면 그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는 아이디어를 맡았고 기술은 다른 누군가가 담당할 뿐이라며 스스로 되뇌인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사실 우리는 모두 전문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를 선도하고 싶다면 디지털 전환을 외부 전문가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껏 꿈꿔온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려면 적어도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미래 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훌륭한 책이 아주 많다. 그래서 참고하기 좋은 책들은 부록에 실어두었다. 그러나 이 책은 혁신에 관한 논문이 아니다. 만약 세상을 바꾸고 거대한 부와 기회를 가져다 줄 혁신의 힘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이 책을 환불하길 바란다. 이 책은 인공지능, 확장현실,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3D 프린팅, 양자 컴퓨터, 7가지 기술을 면밀히 다루었다. 읽고 나면 다가올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기술들과 그 혁신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장에 담겨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기술에 관해 최소한의 이해를 갖춰야 한다. 마치 지금껏 사업을 하려면 재무와 영업의 기초를 반드시 알아야 했던 말이다. 사실 현실의 기술 지형도를 파악하려 노력 중이라면 분명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 몇몇 기술은 이미 게임 체인저가 됐으며 어떤 기술은 2020년대 후반쯤이면 무르익을 것이다. 기술 혁신에 관해서라면 나는 상당히 운이 좋았다. 마치 포레스트 컴프처럼 나는 지난 30년 동안 초기 웹부터 양자 계산까지 여러 혁명을 눈앞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웹이 탄생할 때 성인이 됐고 애자일 프랙티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상현실,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온갖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거기에 연구자, 작가, 교육자로도 활동했다. 지난 몇 년간은 거대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에서 기술, 혁신, 연구를 디렉팅했으며 그 과정에서 학계, 기업 파트너, 스타트업, 정부와 최첨단 연구를 두고 아주 깊게 소통할 수 있었다. 물론 우리 브랜드만의 결과물도 제법 만들어냈다. 이런 경력 덕분에 규모를 가리지 않고 딥테크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MIT와 마이크로소프트, 세계경제포럼 등 세계적인 조직과 함께 일했고 자율주행부터 양자 컴퓨터까지 딥테크를 직접 실험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기술 자체 외에도 나는 딥테크를 실용화함에 동시에 오늘날 현실에 맞게 비즈니스 리더를 이끄는 데 초점을 맞췄다. 즉, 딥테크 전략을 이해하고 수립하는 일이야말로 2020년대에 가장 크고 경쟁력 있는 기회임을 알리고 싶었다. 이게 바로 이 책의 핵심이다. 오늘의 기회와 내일의 기술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번영하는 미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기회를 선도할 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해당 분야의 새로운 기술이 일으킬 가능성 또한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아메리카 온라인의 공동 설립자 스티브 케이스가 말한 제3의 물결 같은 변화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뜻이다. 딥테크를 받아들여 새롭게 전환을 이뤄낸다면 당신이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다. 9장. 거대한 물결에 올라타라. 딥테크 비즈니스를 시작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앞으로 남은 2020년대도 정치적 불안, 위태로운 자본주의, 전염병 등 여러 문제가 풀리지 못하고 계속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기를 훌 역사가들이 표현할 때 이 책에서 다룬 기술을 적어도 하나는 대대적으로 다룰 게 분명하다. 과연 블록체인을 통해 탈중앙화 금융이 실현되어 더 평등한 세상이 만들어질까? 과연 AI와 IoT가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탄생시킬 수 있을까? 과연 양자 컴퓨터가 다가올 전염병 유행을 예측하고 예방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영향이 전해질 것이다.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제법 행운하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의 목적은 다가올 10년을 좌우할 기술들을 간략히 소개하는 것이었다. 특히 7가지 딥테크 생태계에 집중했다. 물론 각 기술 사이에는 겹치는 영역도 있지만 가능한 한 큰 줄기는 개별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사실 이 겹치는 영역이야말로 기회의 땅이다. 이 7가지 기술은 모두 점진적인 수준의 발전 이상으로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1장에서 언급했듯 경제 전문가들이 이 7가지 기술을 범용기술이라 일컫는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 생활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기술이라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등장 전후로 세상이 눈에 띄게 변할 정도로 특별한 발명이 있었다. 제품이든 공정이든 새로운 조직 원리든 이런 기술에는 우리 사회의 핵심을 관통하는 힘이 있다. 그럼 이 책에서 다룬 7가지 기술을 정리해보자. 인공지능. 딥테크 세계에서도 가장 기회가 풍부한 영역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드웨어와 빅데이터가 발맞춰 발전했고 여기에 기계학습과 깊은 신경망 구조가 힘을 더하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AI가 속속 등장할 수 있었다. 확장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증강현실, 혼합현실, 그리고 완전한 가상현실까지 각종 디지털 세계를 통칭하는 말이다. 주요 공통점은 헤드셋을 사용해야 시야를 구성하고 디지털 모형으로 우리가 보는 사물을 증강하거나 대체한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처음에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관리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하지만 이후 개선을 거듭하여 둘 이상의 당사자가 제3신뢰기관 없이도 서로 확실하게 정보나 재화를 주고받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보다 포괄적인 블록체인 개념을 두고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세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넘친다. IoT의 핵심 목표는 세상을 이해하는 장치인 센서와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장치인 액추에이터를 통해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잇는 것이다. 대표적인 쓰임새로는 산업용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 기기를 들 수 있다. 자율주행. 사람이나 물건을 A 장소에서 B 장소로 운송하는 데 특화된 자율 로봇의 일종이다. 무인 자동차가 대표적이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운송 업무가 사람의 손을 떠나면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으로 인해 도시 구조 또한 바뀔 것이다. 3D 프린팅. 적층 제조의 일종으로 컴퓨터 수치 제어를 통해 원료를 쌓아 물체를 출력하는 기술이다. 3D 프린팅으로 인해 새로운 종류의 설계법이 등장했으며 물건의 제작 난도는 줄고 재료의 선택지는 늘었다.
그리고 기존 방식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형상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양자 컴퓨팅. 한마디로 컴퓨터의 미래다. 고전 컴퓨터는 2년에 한 번씩 성능이 2배로 향상되는 반면 양자 컴퓨팅은 같은 기간 동안 이중지수적으로 성능이 향상된다. 오늘날의 컴퓨터가 풀지 못한 우주의 비밀도 양자 컴퓨터는 손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이 7가지 딥테크가 제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 그에 따라 소비자의 습관까지 바뀔 것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7가지 딥테크로 인해 세계 총 생산이 최소 50조 달러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장에서 언급했듯 지금까지 각 기술 자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창조적인 생각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적용 사례는 최대한 배제했다. 기존 사례와 창의성이 무슨 관계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자. 만약 IoT와 AI를 물리업계에서 적용하는 사례에만 집중한다면 이미 물리업계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은 자칫 XR이나 블록체인처럼 다른 기술이 선사할 새로운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 양자 컴퓨팅을 최적화 문제에 적용할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디오 게임이나 교육에 양자 컴퓨팅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아무래도 비디오 게임이나 교육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기술을 이해하고 나면 기존 학계와 기업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당신만의 고유한 쓰임새를 발견할 수 있다. 7가지 딥테크와 함께 21세기에 범용될 기술들. 독서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저 잠시 멈출 뿐이다. 언제고 대상을 바꿔대는 이 인용구가 지금처럼 적합하게 쓰일 때가 또 있을까? 사실 나는 책의 분량이 2배가 되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기술을 다루고 싶었다. 물론 그랬다면 이 책이 출판될 일은 없었을 테다. 결국 이 책에서는 7가지 기술을 소개하는 데 그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배움이 끝나서는 안 된다. 만약 분량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집필했다면 아마 아래의 기술들이 이 책에 포함됐을 것이다. 모두 공부해볼 가치가 충분하며 2020년대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기술이다. 자율로봇, 드론과 비행자동차, 상업우주여행, 차세대 물질, 나노기술, 유전자 제조업과 크리스퍼-카스9, 합성생물학, 제노봇, 해양기술. 딥테크가 흥미로운 까닭은 이 기술들이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종의 무한 게임인 셈이다. 종교나 패션처럼 언제나 새로운 논쟁거리와 새로운 흐름이 탄생한다. 21세기의 남은 기간 동안 과연 어떤 기술이 범용기술로 자리 잡을지 궁금할 뿐이다. 어쨌든 이 책을 읽은 뒤에도 계속 배움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길 바란다. 그 열정은 책에서 다룬 7가지 기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온갖 R&D 연구소와 스타트업을 구석구석 탐색하며 차세대 딥테크가 어디에서 나타날지 지켜봐야 한다. 그렇게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불을 바꾼다. 노벨상을 수상한 헝가리 화학자 엘버르트 센트제르지는 말했다. 혁신은 남들과 같은 걸 보면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떠올리는 일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딥테크 분야를 살펴봤으니 이제 진짜 재미를 느낄 때가 됐다. 이 여정의 다음 단계는 이 책 너머에 있다. 남은 여정은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 이어진다. 에디슨의 명언처럼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두뇌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 자극을 받는 것, 그리고 늦은 밤 불현듯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은 1%의 영감에 속한다.
사실 여기까지가 재미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은 고된 실천이 이어진다. 무언가 새롭게 창조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사람들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흥미롭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데 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 중 대부분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데 쓰이기 마련이다.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든 팀을 구성해 함께 일을 하든 다른 전문가를 고용해 대신 일하게 하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쯤에서 지난 몇 년간 직접 효과를 느낀 몇 가지 팁을 전수해 주고자 한다. 아이템을 발굴한 창업가들에게 만약 스타트업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일단 고객을 잡아야 한다. 투자자를 찾는 건 그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지금까지 6개 스타트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켜보고 도왔던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린 접근법을 취할 것을 추천한다. 기술 자체보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하는 게 좋다는 뜻이다. 만약 디테크를 활용하여 기존보다 훨씬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한 서비스를 획기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사업을 계속 그 방향으로 밀어붙여도 좋다. 아마 특별히 경쟁할 상대도 없을 테다. 세상은 더 나은 쥐덫을 원한다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안타깝게도 완전히 틀린 말이다. 사람들은 더 나은 쥐덫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단지 쥐가 없는 환경을 원할 뿐이다. 디테크를 활용해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세상은 당신에게 성공으로 향하는 문을 기꺼이 열어줄 것이다. 일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하기를 권한다. 디자인 싱킹 워크숍이 좋은 출발점이 돼줄 수 있다. 먼저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나아가 최소 기능 제품까지 만들어 실제 고객의 피드백을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고 반영하라. 당신이 수립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은 신속히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뭔가 조정이 이루어질 때는 실제 경험을 근거로 해야 한다. 조직은 린 스타트업의 가르침을 따라 슬림하게 유지해야 한다. 시장이 커질수록 먼저 핵심 고객, 즉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얼리 어댑터들에게 최대한 집중하라. 그 뒤에는 제프리 무어의 캐즘 마케팅에 적힌 마케팅 교훈을 따라 대중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차례다. 그럼에도 반복, 향상, 탐색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 정도만 봐도 쉽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노력의 비중이 99%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미래 먹거리를 찾는 리더들에게 스타트업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실천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 기존 조직을 혁신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고객에 집중해야 하는 건 스타트업과 똑같다. 여기에서 고객이란 외부 소비자일 수도 있고 내부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다. 둘 중 어느 쪽이든지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곧 당신이 원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거대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들은 변화를 주더라도 기존 프로세스를 살짝 비트는 정도? 아니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정도만을 원할 테다. 만약 당신이 최첨단 딥테크를 다룰 줄 안다면 다른 이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능성으로 무장하고 있는 셈이다. 성공적인 조직은 지표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지표는 대개 기존 프로세스를 측정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고안되며 나아가 마진을 개선하고 수익을 늘리는 데까지 사용된다. 지표에 집중하는 것은 1940년대 공장을 가동하던 시절에는 좋은 접근법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기업 입장에서 여러 실질적인 위협이 존재한다. 소비자 수요가 변하기도 하고 언제든 치고 나올 준비를 마친 경쟁자들도 많다. 경쟁자를 보면 언제나 당신보다 기술을 더 잘 활용할 것 같아 두렵기도 하다. 이런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연함을 갖추어야 한다. 애자일 방법론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진정한 파괴적 변화는 혁신 문화와 투자에서 비롯된다.
사실 대다수 조직들은 의도됐든 아니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투자하도록 구성되지는 않았다. 혁신가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단기적으로 보면 옳은 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틀릴 때가 많다. 지금껏 시도되고 정답으로 여겨졌던 시스템 최적화 방식들은 대부분 시스템을 경직시키고 말았다. 기업 인수합병은 기존 조직의 새로운 접근법과 경로를 선사해 줄 수 있지만 조직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해결책은 기만함과 혁신을 장려하는 데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애자일이라 부를지 디지털 전환이라 부를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결과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다. 유연성과 새로운 실험을 적극 장려하여 그동안의 최적화 과정에서 조직에 내재된 경직성을 바로잡는 것이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언젠가는 딥테크도 자연스레 하이테크로 바뀔 테다. 앞으로는 이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만이 성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회사가 어떤 딥테크에 투자할지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넬슨 만델라가 말했듯이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도 안 된다. 1903년 당시 저명했던 미시간 저축은행장은 말은 계속 우리 곁에 머물겠지만 자동차는 그저 잠깐의 신기한 유행으로 끝날 겁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저명 인사들이 기술이 실패하리라고 잘못 예측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전문가들이 기술이 성공하리라고 잘못 예측한 사례도 아마 비슷하게 많을 테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며 혁신은 일종의 도박에 가깝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약화돼서도 안 된다. 그저 투자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돈의 흐름을 읽고 싶은 투자가들에게 1장에서 언급했듯 딥테크란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조금이나마 실현이 가능한 기술, 그리고 미래에는 너무나 널리 퍼져 존재하기 전의 삶을 떠올리기조차 힘든 기술을 뜻한다. 딥테크는 범용기술의 초기 단계이며 딥테크 솔루션은 근본적인 기술을 재창조한 결과다. 그리고 딥테크는 투자하기에도 적합하다. 기술 투자자라면 대규모 시장에 뛰어들기 직전 단계의 기술에 소규모로나마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마련이다. 물론 적절한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몇몇 기업은 신생기업에 대규모로 투자를 감행한 뒤 거세게 밀어붙이면 기술 개발 시점을 몇 년씩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웨이모 자율주행차에 투자한 알파벳, 오큘러스 VR에 투자한 페이스북을 떠올리면 쉽다. 당신의 회사에 뛰어난 인재가 넘치고 자본이 넉넉하지 않는 한 신생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밀어붙이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래도 업계의 큰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그들의 등에 올라타는 것도 가능하다. 자율주행이 발전하면서 라이다 등 새로운 기술 시장이 탄생하고 승차 공유 같은 개념이 각광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길 바란다. 1장에서 이 그래프를 본 기억이 날 것이다. 앞으로 7가지 딥테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추산해 본 결과다. 2020년대 7가지 딥테크는 보수적으로는 50조 달러, 낙관적으로는 250조 달러만큼 세계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나름 넉넉하게 추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치를 훌쩍 뛰어넘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전체 경제적 효과는 얼추 맞추더라도 각 기술의 비중이 예상과 달라질 수도 있다. 큰 수를 다루다 보면 개별 수치보다 전체 합산 수치가 더 정확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XR이 블록체인보다 더 가치가 클 것인가?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 적절한 대응책은 바로 다각화다. 여러 기술 영역에 투자를 분산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인공지능, 확장현실,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3D 프린팅, 양자 프린팅. 이 기술들에는 앞으로 수십 년, 아니 어쩌면 한 세기를 바꿀 만한 잠재력이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사업가일 수도, 기업 임원일 수도, 또는 투자가일 수도 있다. 어떤 쪽이든지 7가지 딥테크와 관련하여 아주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현재 속해 있는 조직, 나아가 전 세계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변화를 일으키기 두려워하는 자는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조차 없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